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의 A 11번째 디딤 영상에 이어서 11-1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로 학습지에 있는 탐구 활동을 몇 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1 영상 함께 보도록 하죠. 학습지 3쪽, 학습지 3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쪽에 제일 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료 5에서 8 어떤 관점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써보자 했는데, 자,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것들 중에서 그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죠. 자, 요 자료 5, 6, 7, 8이 각각 어떤 관점인지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자료 5번을 보면은, 자, 지구온난화 현상과 관련돼서 자료 5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의 기온 상승했는데, 19세기에는 자, 이런 산업화 도시와 인구화로 공장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점차.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바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그쵸, 바로 시간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료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료 6번은 지구온난화의 세계적 영향 해갖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이라든지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쵸, 바로 이거는 어떤 장소 영역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공간적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7을 보겠습니다. 자료 7은 인간 중심의 자연관 해갖고,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는 근대 서양 철학은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외부 대상을 뚜렷이 나눈다 해갖고, 인간만이 세상에서 가지는 존재이며 다른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관은 무분별한 자연 착취와 자원의 남용을 정당해야 한다라고, 이런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자료 8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기후 협약의 필요성 해갖고, 어떤 이런 어, 기후 협약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학습지 3쪽 2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1에서 8. 자, 지구 온난화 원인을, 자, 이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자 했는데,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과 관련돼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프린트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은,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여기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줬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 자, 이 마인드맵, 각자의 마인드맵을 한번 3쪽에다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으로 각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학습지 13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13쪽. 학습지 13쪽에 행복한 삶의 조건 탐색하기 해갖고 탐구활동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까라는 제목의 자료 1번입니다.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높아지지만은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그런 행복감은 멈춘다라는, 자,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렇게 멈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 돈이 많더라도 행복감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결과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면 그 후로는 행복이 돈 이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덴마크의 행복 비결 해갖고 자 어떤 그 자 행복의 덴마크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 1위를 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이유 중에 개인 간의 신뢰가 행복 방정식의 핵심 요소라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사는 곳이 좋아야 행복하다라는 제목이네요. 사람이 살 터를 정할 때 첫째는 지리가 좋아야 되고 둘째는 생리, 땅에서 나는 이익이 좋아야 되고 인심이 좋아야 되고 산수가 좋아야 되는데 생리가 좋아도 지리가 나쁘면 오래 살 수 없다. 그리고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 가까운 곳에 즐길 만한 산수가 없으면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쪽에 자,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과 행복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하지만 그 이상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했는데 선생님이 어, 정답을 제시해 주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게 되면 자신과 가족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결핍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후로는 경제적 요소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요 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자료 1에서 3을 읽고 돈 이외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역시 자기 생각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함께 생각하고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수행평가에도 반영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뭐 신뢰가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취미생활도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 20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20쪽 탐구활동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20쪽의 탐구활동 3번 시민혁명과 권리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영국의 권리 장전. 자, 무슨 혁명? 그치, 명예혁명 이후에 나온 문서죠. 그 다음에 미국 독립선언. 바로 독립혁명 이후에 프랑스 인권선언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온 문서들이죠. 이런 문서들이 현재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 자료 1, 2, 3에 들어있는 민주정치의 요소를 찾아보자 했는데 역시 선생님이 한두 개 정도 적어 줄 테니까 나머지 요소들은 여러분이 찾아보고 그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 역시 다 수행평가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위 자료 1, 2, 3에 들어있는 민주정치 요소였는데 여기 보면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만든다 했으니까 의회주의,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의회주의, 그 다음에 뭐 청원권, 여기 청원권 뭐 얘기하고 있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미국,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 자, 생명 존중, 바로 생명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권, 행복추구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 외에 뭐가 또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자료 3번에도 자유권, 평등권, 이런 얘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는 거 모두 찾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함께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 21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21쪽에 보면은 자, 인권 관련 문서가 역시 나와 있죠? 인권 관련 문서가 나와 있는데 프랑스 인권선언, 바이마르 헌법, 그 다음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프랑스 인권선언, 자, 역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온 거고 바이마르 헌법은 20세기 접어들어서 복지국가의 개념이 담긴 최초의 헌법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복지국가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 나라에 국한된 그런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나타났다는 얘기 했었죠. 자, 그걸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료 2의 가, 다에서 주로 강조하는 인권의 종류였는데 가는 뭘까요? 그쵸, 바로 자유권이 되겠고 나는 뭘까? 자유권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등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외에 뭐 여기 저항권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뭐 재산권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바이마르헌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사회권이죠. 이 바이마르헌법이 최초의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문장이 중요하죠. 자, 바로 연대권과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연대권. 자, 그다음 자, 이상 마치고 나머지 탐구 활동은 수업 시간에 함께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발표하고 탐구 활동 쓰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그 수행 평가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11-1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